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볼 이야기는 바로 Comfort Systems USA, 티커로는 FXI입니다. 이게 지난 2025년 10월 24일에요.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19% 이렇게 급등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19%면 정말 대단한 상승폭이죠. 그렇죠. 이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단순히 그냥 뭐랄까 실적이 좋아서 잠깐 오른 거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아니면 미래 성장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호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입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 Comfort Systems USA, FXI의 현상을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비록적이었다는 3분기 실적은 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 요즘 가장 뜨거운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성장 전략이나 또 혹시 모를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요. 네,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말 청취자 여러분, 바로 당신만을 위한 그런 심층 분석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그냥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은 뭐랄까 시장의 기대를 거의 모든 면에서 다 뛰어넘었어요. 일단 매출부터 보면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2%나 늘어서 2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35%요? 전년 대비로요? 네, 월스트리트 예상치도 가뿐하게 넘었죠. 매출 성장세도 대단한데 제가 듣기로는 이익은 더 드라마틱하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순이익을 보면 2억 9,16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2배 이상이요? 와. 네, 이걸 이제 주식 한 주당 이익, 그 EPS로 환산하면 8.25달러인데요. 이게 1년 전에는 4.09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01.7% 급증한 거죠. 이것도 당연히 분석가들 예상치였던 6.20달러로 훨씬 웃도는 수치고요. 이야,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근데 이익이 이렇게 장부상으로 늘어난 것도 중요한데 실제 회사로 들어오는 현금은 어땠는지도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끔 보면 이익이랑 현금 흐름이 좀 따로 노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다행히 이번 분기에는 그 영업 현금 흐름도 아주 탄탄했어요. 5억 5,330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오, 그럼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어들인 이익이 그냥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진짜 현금으로 회사에 잘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쌓인 현금은 나중에 미래 기술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또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그런 미래 성장을 위한 활동에 아주 든든한 미천이 되는 겁니다. 현재 성과가 미래를 위한 연료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딱 그런 셈이죠. 성장성을 보려면 또 다른 중요한 지표를 봐야 하잖아요. 바로 그 수주잔고, 백로그.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감, 계약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냐 이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수주잔고. 이게 앞으로 몇 분기, 길게는 몇 년 동안의 매출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행 지표인데요. 컴포트 시스템스 USA, 그러니까 FIX의 경우에요. 이 수주잔고가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그마치 9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93억 8천만 달러.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이게 예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늘어난 건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1년 전하고 비교하면요. 무려 65%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65%요? 1년 만에요? 네, 2024년 9월 말 잔고가 56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심지어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해도 10억 달러 이상 늘었으니까 이 증가 속도 자체도 엄청나게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1년 만에 65% 증가라니 이건 그냥 잠깐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 보긴 어렵겠는데요. 혹시 FIX CEO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브라이언 레인 CEO가 이번 실적 발표 때 전례 없는 서비스 수요 때문에 이렇게 기록적인 수주잔고 증가가 가능했다고 밝혔어요. 전례 없는 수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FIX가 제공하는 서비스, 특히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능력에 대한 시장 수요가 이제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93억 달러가 넘는 잔고는 단순히 그냥 숫자가 큰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가시성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몇 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강점이겠네요. 그렇죠.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한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실적, 그리고 또 엄청난 수주잔고 증가, 이걸 이끄는 근본적인 힘은 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 그 AI 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재 이 AI 기술 발전이요, 데이터 처리량이랑 연산 능력에 대한 수요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 데이터 센터? 네. 그런데 이 AI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런 데이터 센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고성능 GPU 같은 최신 반도체들 있잖아요.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도 엄청나게 발생시키죠. 아, 그렇죠. 컴퓨터 많이 돌리면 뜨거워지니까. 네. 근데 이 열을 효과적으로 못 식히면 시스템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고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냉각 시스템, 그걸 우리가 보통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즉 난방, 환기, 공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전기 시스템, 이걸 또 MEP, Mechanical, Electrical and Plumb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능력도 핵심이에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Comfort Systems USA, FIX의 전문성이 딱 들어맞는 거군요. HVAC하고 MEP. 그렇습니다. FIX가 바로 이 어려운 HVAC하고 MEP 시스템의 설계부터 설치,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이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이랑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어컨 많이 설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공기 흐름이라든지 액체 냉각 방식, 에너지 효율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시설에 딱 맞는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특수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보니까 FIX 매출에서 기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된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AI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한 시장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만 해도 2023년까지 연평균 12.4%씩 성장해서 그 규모가 42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하더라고요. 와, 420억 달러? 네. 그러니까 FIX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거시 환경 분석 틀인 패스텔 관점에서 보면 이 기술적 요인, 테크놀로지컬 팩터가 FIX에게는 아주 강력한 순풍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정말 강력한 외부 성장 동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혹시 FIX가 그냥 이런 외부 환경에만 기댄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인수합병 M&A라든지 배당금 인상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먼저 M&A 쪽을 보면요. 가장 최근인 10월 1일에 미시간 서부랑 플로리다 남부에 있는 전기회사 두 곳을 인수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회사 크기만 키우려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전기회사 인수,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이거랑 딱 연결될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일단 연간 매출이 한 2억 달러 이상 늘어나고 EBITDA라고 하죠.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이게 한 1,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정도 증가할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오, 재무적으로도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전력적인 시너지 효과입니다. 원래 강했던 HVAC 역량에다가 이번에 전기 부문 역량까지 더 보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처럼
HVAC랑 전력 시스템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다른 업체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FIX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컨스트럭션 같은 회사를 인수해서 산업설비 쪽 역량을 키웠던 것처럼요. FIX는 원래 자기들 핵심 사업이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꾸준히 인수하면서 성장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렇군요. 일관성이 있네요. 네. 이번 인수 역시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더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일관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덩치만 불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핵심 역량을 아주 정교하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M&A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또 주주들과의 관계도 꾸준히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네요. 배당금을 올렸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사회가 분기 배당금을 주당 0.50달러에서 0.60달러로 20%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 인상이면 꽤 큰 폭인데요. 네, 상당히 큰 폭이죠. 근데 더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번 인상으로 FIX가 무려 12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12년 연속이요? 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아주 튼튼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익을 내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는 신호라고 봐야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결정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꾸준한 주주 환원 정책은 단기적으로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 회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래도 어떤 투자든 위험 요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FIX를 둘러싼 기회 요인도 있겠지만 또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기업 분석할 때 많이 쓰는 스왓 분석 있잖아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걸로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스왓 분석 관점에서 FIX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강점, 스트렝스는 역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93억 달러가 넘는 기록적인 수주 잔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기술 전문성, 또 성공적인 M&A 실적, 마지막으로 아주 탄탄한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한 강점들이네요. 반면에 약점, 위크니스로는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재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분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만약에 이 산업의 경기가 좀 변동하면 거기에 같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외부 환경 요인, 그러니까 기회랑 위험 요인은 어떤가요? 기회 어퍼추너티즈 요인으로는 뭐니 해도 지속적인 AI 혁명, 그리고 관련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게 가장 크겠죠. 또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제조업 리슈어링, 그러니까 공장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신규 공장 건설 수요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시설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려는 수요, 이런 것들도 FIX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M&A를 통한 성장 기회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하고요. 기회 요인도 상당히 많네요. 그럼 반대로 위협 요인은요? 네, 위험 요인, 스트레치고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 시장에 아주 큰 손님들이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 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만약에 좀 바뀐다거나 줄어들면 FIX 수주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뛴다거나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문제, 그리고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산업 자체가 원래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쟁 심화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거나 비용이 더 드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따르는 리스크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경쟁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쟁 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속에서 FIX가 가진 경쟁 우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산업 자체만 놓고 보면 경쟁은 아주 치열하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죠. 하지만 FIX는 좀 다르게요. AI 데이터 센터의 HVAC나 MEP처럼 아주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좀 특수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니치마켓 공략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가격 경쟁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그 기술력이 일종의 진입장벽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물론 새로운 기술을 가진 경쟁자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경계는 해야 하고요. 고객 쪽은 어떤가요? 아까 하이퍼스케일러 의존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고객 측면에서는 소수의 거대 데이터 센터 기업들,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다는 점이 구매자, 즉 고객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워낙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은 FIX가 더 유리한 입장이군요. 그렇죠. 오히려 FIX 같은 전문 기업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보면 FIX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 속에서도 자기들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무기로 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요. FIX의 현재 위치 그리고 미래 전망을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 특히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FIX의 성공은요, 단순히 외부 환경이 좋아서 운 좋게 잘 된 결과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거대한 가치 사슬, 밸류체인, 그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치 사슬에서의 핵심 역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맨 처음에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엔지니어링을 하고요. 그 다음엔 공장에서 주요 설비들을 미리 만들어 오는 모듈식 사전 제작 단계가 있고요. 아, 미리 만들어서 가져오는군요. 네, 그리고 그걸 현장에 가져와서 아주 정밀하게 설치하고 시공하는 단계가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이어지거든요.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다 한군요. 그렇죠. FIX는 바로 이 전 과정에 걸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각 단계마다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와, 단순히 건물만 짓는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생태계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컴포트 시스템스 USA, FIX는 AI 시대의 도래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들이 가진 HVAC, MEP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해서 기록적인 성장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93억 달러가 넘는 그 막대한 수주 잔고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전략적인 M&A와 꾸준한 배당 증가는 성장을 더욱 가속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특정 산업이나 고객에 대한 의존도 같은 리스크 요인들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유지하는 그런 숨은 강자로서 FIX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어쩌면 이제 막 시작 단계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현재의 가치 평가와 미래 성장 잠재력 사이에서 투자자 각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FIX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고 흥미로운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FIX를 지켜보시면서 한 번 더 고민해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진다면 FIX가 같이 이런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협상력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처럼 유리한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이게 오히려 FIX처럼 고효율 시스템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술적인 우위가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